기다렸던 평택건이 드디어 터졌습니다. 이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양동주 기자는 김건희 일가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선라이즈 F&T가 최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선라이즈 F&T는 지난 10일자로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폐업자로 조회됐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.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겹치는데 이 건과 관련해 지금 엄청난 건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. 관련해 어제 2개의 분석이 큰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해당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. 선라이즈 F&T 하여튼 그게 농산물 수입하는 회사예요.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일이 있어서 김건희 씨나 아니면 그 오빠인 김진우 씨가 상당히 좀 곤란해지거나 아니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나올 것 같다.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 선라이즈 F&T가 되게 웃긴 게 그 최은순 씨가 뭐 뺏은 건지 아니면 인수한 건지 그거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전 주인이 누구냐면 최순실 씨예요. 이런 우연이? 네. 최순실 씨가 그 주인이었었거든요. 그걸 이제 최은순 씨가 돈 될 것 같으니까 뺏은 건지 아니면 인수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농산물을 수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좀 무마하려고 뭐 여러 가지 권력이 좀 개입된 거 아니냐. 그러한 이제 얘기들이에요.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뭐 농산물과 관련된 거면 먹구름까지라고는 얘기 안 할 것 같고 거기에 사실은 관련된 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뭔가 큰 뭔가가 있는 거죠? 그렇죠. 그러니까 그때에 그 문제가 막 불거질 때쯤 해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마약 청정지국을 좀 만들겠다. 근데 그렇게 선언하고 여러 가지 좀 제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. 거기까지는 제 추측이에요. 근데 소문은 되게 많은데 그런 건 이제 언론사의 취재와 이제 특검에서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상당히 좀 오늘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좀 시달렸는데 기자분들이 톡이랑 전화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. 성채 관장님도 저한테 연락하셨잖아요. 전화 안 받으시다가 물론 제가 카톡으로 취재를 했지만 그런데 이제 그게 나오니까 몇몇 언론사분들이 사실은 우리도 취재하고 있었다. 그래서 이런 사건이다. 우리는 요런 건 취재했다. 그런 것도 막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심상치 않겠다. 좀 그런 생각이 마약이라는 걸 언급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거기서 뭐 마약 밀수하고 뭐 그럴까라고는 얘기를 안 드렸고 아니 왜냐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또 있었잖아요 과거에. 그게 이제 인천 건 있잖아요. 이건 평택 건 별도의 건이다. 별도의 건이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건이 공교롭게도 좀 같은 목적이 아니었느냐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곧 기사로 나오고 아마 취재한 데가 많으니까 아마 뭐 가장 약한 단계로 나온다면 만약 의혹에 대해서 선라이즈 F&T가 보니까 이제 관세청 직원들이 많이 처음에 가서 설립한 2010년도에 처음에 그분들이 만들었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최순실 씨가 이렇게 하고 또 최은순 씨가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희한해. 그 희한한 게 또 있어요. 둘 다 대통령실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긴 하네요. 아니, 또 희한한 게 하나 있어. 그 평택항에 선라이즈 그 부지랑 주차장이 있거든요. 그 중간에 도이치모터스 주차장으로 임대를 해줘. ECT라고 하는 치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우울증, 만성 우울증이라든가 자살 충동, 거식증 뭐 이런 증상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방법인데 좀 영화에서 위험해요. 본 것 같아요. ECT라고 일렉트로 컨버시브 테라피라고 뇌에다가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. 끔찍하죠, 사실. 그래서 잘 안 썼어요. 그런데 이제 정신과 쪽에서 최근에 이제 그 수면 마취를 통해서 이걸 진행을 하고 유명인들이 이 치료를 받으면서 성공 사례가 전해지면서 이게 이제 요새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김건희가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미리 병원에 들어갔을까와 관련해서 실제로 김건희의 그 지인과 관련해서 의료 지인과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그 치료를 받으려고 밑밥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아산병원에 처음 소화기계 내과로 들어가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지금 넘어간 상태라고 하는데 그 이상하잖아. 왜냐하면 지금 40km 밑으로 내려가면서 약간 거식증 같은 그런 증상이 지금 같이 왔다는 거예요. 이게 딱 맞아요. 그 ECT 치료를 받는 그 스텝을 지금
축적하고 있다. 이게 증상이 계속 축적이 돼야 되는 거야, 메디컬 레코드가. 근데 중요한 게 뭐냐? 이 ECT 치료가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있기도 하고 막 끔찍하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 공식적인 부작용이 있어요. 기억 상실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라든가 극단적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 1년이 통째로 날아간다든가 기억이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요거를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요거를 하게 되면 검찰 특검 조사 그냥 쌩깔 수 있는 명분이 되겠지. 김건희 입장에서는. 일반인이라면 안 받고 싶겠지만 자기가 들어가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면 어떤 식으로든 이 특검 수사를 피하는데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김건희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제가 주변에서 제보를 받고 있어서 지금 특검이 90일 플러스 60일, 5개월이란 말이에요. 근데 요거 지금 빌드업하고 치료받고 그게 한 달, 2달 걸리고 기억 상실이 오면 회복하는데 3개월에서 4개월 또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런 지금 기한을 가지고 본다면 충분히 지금 마지막 카드로 김건희가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. 라고 지금 주변에서 의료계에서 제보하고 있습니다. 물론 김건희가 기억 안 난다고 한다 하더라도 수사가 잘 돼 있으면 의율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실체로 진실이잖아요. 네. 김건희가 양심 고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? 그 실체가 다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적어도 기억 안 난다고 쌩깔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생기네요. 명분을 갖게 되는 거죠. 의학적으로. 네, 충격입니다. 별건 수사가 가능하니 민동기 특검이 이 건도 제대로 파주길 기대합니다. 그리고 현재 스포트라이트는 역시 내란 특검입니다. 조은석 특검은 아직 특검팀이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기소에 나섰습니다. 조 특검은 지난 10일 임명됐고 임명되자마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9명을 파견받아 김 전 장관 기소를 준비했고 18일에는 요청을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김용현 전 장관 수사 기록을 제출받아 그날 밤에 곧바로 추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실제로는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왜 검찰은 못한 채 조건부 보석을 요청하고 그마저도 김용현 전 장관이 거부하자 사실상 26일 무조건 석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특검이 없었으면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했을까요? 현재 조 특검은 법원에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지만 지금까지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. 하루빨리 이 내란 사태가 끝나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